어쨌든 다시 방송 녹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다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밈 주식들은 신용 창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급등을 많이 해요. 제 백테스팅 결과로는. 아까 하던 말 마저 이어서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소수의 그 소액 주주들이, 그리고 개미들이,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왜 올라가냐? 이 사람들이 1,000만 원이 생기면 지금 역대급으로 미국의 저축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저축률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시중에 풀린 돈이 개인을 거쳐서, 법인을 거쳐서 은행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은행이 지금 떡상을 많이 했죠. 그럼 그 은행들은 지준율이 허락하는 한 다시 신용 창출을 해요. 그럼 그 신용 창출된 거는 대출로 나가죠. 대출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쪽으로 나갈 테지만, 신용이 훌륭한 사람이나 담보가 있거나 뭐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자금을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앞으로 그런 미래의 상황이 생겨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든 처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낮은 상황의 주식 중에 상승을 할 수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곳에, 그리고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돈이 쏠려요. 왜냐면 지금 청산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묵혀놔도 좀 있으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실제로 내가 받은 지원금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섞인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 생각에는 이게 가장 맞는 판단인 것 같아요. 아직 음, 어디서 얘기한 적은 없던 뷰인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금이라는 거는 이게 흐를 때 가치가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채권 금리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GME의 시가총액 같은 거를 보면은 이걸 가지고 그런 헤지 펀드들이 부담을 그렇게까지 많이 느낄 만한 가격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GME 사태는 헤지 펀드의 승리를 막기 위해 개미들이 뭉쳐서 걔네를 정의 구현하는 거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에요. 그냥 뭐랄까, 의미 부여를 해서 다 같이 가져야 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을 하는 거고, 스토리를 짜는 거고, 그거의 실질적인 이유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명분이 마련이 됐는데, 마침 그거에 대한 넘버 크런치를 해보니까 내가 땡겨올 수 있는 돈이 있어 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제가 계속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내러티브 앤 넘버스예요. 내러티브가 있는 상황에서 넘버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속하는 애들이 밈이 되는 거예요. 트렌드가 돼서. 이해가 가시죠? 밈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얘기를 할지는 몰랐는데 중요한 거라서 얘기를 했어요. 음, 어쨌든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물 좀 마실게요. 그리고 로얄 더치셀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자산 매각 자산 매각 이슈가 하나가 있고, 어, 그리고 자산 매입, 이거 두 개가 있어요.
로더쉘이 최근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팔았었어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였나? 그리스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자산을 매각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얘네가 뭘 하냐면 일본 회사를 인수해요.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해도 되겠지? 일본 재생에너지를 인수를 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직 여기서 오프 더 레코드 해달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아마 다 내 얘기 나오는 게 없을 건데 정확히 저도 내용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좀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로더쉘이 많이 이것저것 판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폭력이랑 태양광 이거예요. 그리고 로얄 더치 쉘이 한다는 거는 BP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판단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뭐 주가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최근에 전기차 86% 독점을 하다가 이게 61% 독점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고 이제 거품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조금 이상해요. 일단 뭐 지금 많이 도는 말은 테슬라는 결국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안 좋게 보긴 하지만 아이고 지금 네트워크가 안 좋네. 잠시만요. 일단 공급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는 상태니까 지금 주가 정도는 계속 유지는 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더 이상 풋을 치진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풋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테슬라가 OTA가 장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점이 아니야. 뭐, 뭐 이런 게 생겼어요. 이게 조금 이쪽엔 크리티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진 건데 그냥 테크주 이렇게 조정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말은 뭐냐면 OTA 방법이 생김 이게 있어요. 이건 뭐 제도 문제가 남고 뭐 협상 문제가 있고 뭐 이렇긴 할 텐데 뭐 차량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해당 내용 나오면 왜냐면 저도 정확한 내용을 아는 거는 아니라서 나오면 그때 같이 리뷰를 조금 해볼 것 같고 뭐 테슬라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아이오닉 5가 생각보다 너무 파급력이 커요. 왜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테슬라가 한국에 5999로 맨 처음 이렇게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5200이었나요? 5300인가요? 기억이 안 나네. 5200인 것 같. 300인가?
아시는 분이 있나요? 5200에서 300으로 나왔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보조금 받으면은 기본 옵션으로 해가지고 1900 서울 기준으로 1900에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뭐 살 순 없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오 그 대충 이렇죠. 한국을 그냥 뺄게요. 5200이에요. 5000 3700이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테슬라가 이 가격에 팔면은 조금 남아요. 살짝 남아요. 근데 아이오닉 5를 이 가격에 요 가격에 팔면은 원유님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적자예요. 적자.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요. 이게 발음이 안 나오네. 울며 겨자 먹기로 왜 이러지? 현대차가 아이오닉 5를 낮게 했어요. 왜냐면 얘네보다 싸야 되니까. 적자예요, 적자. 아이오닉 5 잘 나간다 뭐 그러지만 이게 주가가 오르기가 애매한 게 이게 엄청나게 팔면 팔수록 적자예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적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게 얘네가 얌생이 같은 게 테슬라가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아이오닉 5가 출시 일정이 가장 빨랐어요. 포드도 있고 포드, GM, 그다음에 쉐 어디였더라? 뭐 이런 거 있죠? 닛산, 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가 이제 출시일이 늦어요. 아이오닉 5보다.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점유율 때문에 위기 소리를 좀 듣게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저번에 얘기를 한 게 테슬라가 20년도까지는 거의 유일한 전기차였기 때문에 얘네가 대체제가 없다. 그래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니고 있는 거고 압도적인 성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지배자 역할을 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뭐냐 리오토 아닌데 니오 루시드가 떡상을 한 이유가 테슬라의 대체제 대항마 라이벌 이 테마로 떴잖아요. 근데 제가 루시드 리뷰를 하면서 얘네는 떡상을 했던 이유가 그건데 이제 21년 22년에 다른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유일한 라이벌 관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번 리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방송에서. 그 말은 테슬라는 대체제가 생겼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차들도 그렇고 당연한 건데 이제 그때 루시드를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루시드는 소량 생산하는 업체잖아요. 근데 다른 GM, 포드, 그다음 뭐 현대, 기아, 혼다, 닛산 뭐 이런 데는 차를 찍어내는 데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면은 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테슬라도 지금까지는 찍어낼 수는 없는 회사고, 그러니까 점유율이 밀리죠. 그러니까 이 시장판을 나 말고 다른 애들이 들어와서 의사결정하는 그 판에 들어오게 된다면 입지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나의 캐파가 늘어날 수 있을 때까지 버텨야 돼요. 테슬라 입장에서. 딴 데이 점유율을 죽인다던가 이슈를 만들어서 공급 라인이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물론 지금 그래서 되게 테슬라한테 좋은 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와서 뭐, 뭐 TSMC 막 바쁘고 이렇게 한데 차량 전장 반도체들은 싸요. 그렇
되게 마진이 안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렇게 쭉 한번 모아서 한번 주문해서 그거 가져오고 한동안 주문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마침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이제 주문할 때쯤 됐는데 TSMC가 꽉 찼어. TSMC가 꽉 찼다고 하는 이유는 뭐 MPX라던가 인피니움 뭐 이런 데들이 그냥 거의 외주를 다 TSMC한테 때리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아는 분 없을 건데 저번에 방송했을 때 얘기했지만 결국 대부분의 차량 반도체도 TSMC에서 만들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되게 운이 좋게 다른 차 업체들이 생산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어요. 여기가 일단 호재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얘네가 한 그런 스토리는 뭐냐면, 우리 다음에 출시하는 일정이 어딜까를 본 거예요. 원래는 이게 유럽 차였는데, 유럽 차였나 포드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가 먼저 한다고 했는데 그 이제 차량 반도체가 터져가지고 거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가 아니네. 이제 그러고 쭉 보니까 그럼 이제 남은 이제 이게 현대예요. 그러면은 현대는 한국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보조금이 있는 나라라서 테슬라를 6천만 원 아래로 팔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테슬라를 많이 살려고 하겠지? 그러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더 보통 사람들이 비슷한 가격이면 테슬라를 살려고 할 테니까 현대차는 우리 거보다 무조건 낮게 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보다 싸야 되겠지? 한 10%는 더 싸겠지? 라는 가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 5,400만 원의 차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6천만 원 언더로 낸다면 이게 그 가격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단순히 얘네가 보조금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한국 내 점유율을 자기네들이 땡겨서 아이오닉 5의 가격을 낮춘 거예요. 적자를 보게. 이 말은 이제 아이오닉 5의 가격이 전기차 가격이 5,200이 됐어요. 물론 테슬라는 그 뒤에 아이오닉 5 가격이 딱 땅땅땅 하고 결정이 됐을 때 야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하고 가격을 뺐어요. 그렇게 못 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했어요. 얘네는 뭐 그럴 수 있는 회사죠. 네, 현대차는 한국에 5,200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막 그러고 전 세계에서 이제 테슬라 다음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전기차의 가격이 5,200이 된 거예요. 근데 이 5,200은 다른 모든 차 업체들이 다 손해를 보는 가격이에요.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이렇다는 말은 지금 본격적으로 막 판을 키워서 점유율을 뺏어와도 모자랄 판인데 당장 홍보비 뿌리고 이렇게 하는 비용도 못 뽑게 생긴 거예요. 다른 업체들은. 근데 일단 생산을 해서 노하우를 쌓아야 연구도 하고 뭣도 하는데 팔면 팔수록 적자야.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당분간 점유율을 조금 더 지킬 수 있도록 차의 공급을 막은 거예요. 의사결정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차들이 적자를 봐서 R&D를 더 못하게 한다던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은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다는데 가격을 낮춘다던가 하나의 액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액션을 취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의사결정을 해서 본인들에게 많은 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래서 테슬라는 진짜 똑똑한 애들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가 사기치는 것도 많고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많이 하지만 인정할 거는 해야 돼요. 멋있지 않아요? 저런 스토리를 짜는 게? 물론 이거는 다 제 뇌피셜이에요. 제가 테슬라 사람이 아니고 테슬라한테 뭐 들은 것도 없고 제가 뭐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스토리를 이렇게 쫙 봤을 때 이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제 이론상. 자동차 산업을 좀 알고 가격 문제도 알고 반도체의 수요 공급 라인을 알고 그다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섹터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보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테슬라가 준비하는 거는 다음 이제 캐파가 늘어날 때까지 이제 시간을 벌면 얘네들은 결국 생산 단가는 규모를 만들게 되면 무조건 낮아져요. 당연하니까. 그럼 지금 항상 계속 욕먹고 있는 게 테슬라는 퍼가 너무 높다, 너무 고평가다라는 거는 결국 얘네가 판매량 늘고 레버뉴 늘고 생산 단가만 내려가면 결국은 해결되는 문제긴 해요. 옛날에 아마존도 이런 똑같은 정책을 했었고 굉장히 똑똑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건 맞긴 해요. 물론 저는 테슬라의 사기행각은 있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뭐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은 다 그냥 제로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걔는 에이다스를 만드는 거지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어쨌든 일단 1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잠깐 녹화를 끊고